안녕하십니까, 윈스턴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9월 넷째 주 주간 검색어를 시작하겠습니다. 9월 20일 일요일 어떤 검색어들이 이슈되었는지 3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이강인입니다. 검색 조회수는 5,000 플러스입니다. 한국 시각으로 20일 발렌시아와 셀타비고의 프리메라 리가 2라운드 경기가 열렸고 발렌시아는 2대1로 패배하였습니다. 발렌시아의 이강인 선수는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슈는 경기 전반 34분경 발생한 프리킥 찬스에서 일어났습니다. 키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강인 선수와 호세 루이스 가야가 킥을 차겠다고 나섰는데 결론적으로 가야가 키커로 나섰습니다. 이 키커 선정 과정을 보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왕따설이 재점화되었고 검색창을 달구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검색어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어 2위는 윤승열입니다. 검색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윤승열 씨는 하나 이글스의 전 야구 선수로서 현재는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윤승열 씨가 검색어에 오르게 된 이유는 개그우먼 김용희 씨와의 결혼을 발표하였기 때문인데요. 결혼 시기는 4개월 뒤인 내년 초이며 두 사람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에 혼전 임실설이 돌기도 하였으나 혼전 임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두 분의 결혼 발표가 화제를 모으는 이유 중 하나는 나이 차라고 합니다. 김용희 씨는 83년생인 38살로 윤승현 씨는 93년생으로 28살로 10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검색어 1위를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사우샘프턴 대 토트넘입니다. 관련 조회수는 20만 플러스입니다. 우리 흥민이 형이 해냈습니다. 20일 토트넘과 사우샘프턴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4득점을 해내며 팀의 5대2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4골은 모두 해리 케인과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한 경기 4골은 프로 데뷔 이후 최초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월 21일 월요일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리버풀 첼시가 차지하였습니다. 관련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21일 첼시 홈구장인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프리미어리그 첼시와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빅클럽끼리의 대결인 만큼 검색어 순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는 리버풀이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으며 리버풀의 사디오 마네가 2골을 넣었고 첼시의 크리스텐센이 전반 43분경 퇴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검색어 2위는 니콜라가 차지하였습니다. 조회수는 1만 플러스이고요. 니콜라는 미국 전기 수소 트럭 업체입니다.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기도 하였는데요. 이 니콜라가 검색어 순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최근 니콜라 수소 트럭에 대한 사기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엔 니콜라 창업자 겸 CEO인 트레버 밀턴의 사임 소식이 전해지면서 검색창을 달구게 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니콜라 주가는 일주일 만에 41%가량 폭락하였다고 합니다. 월요일 검색어 1위는 아지땅이 차지하였습니다. 조회수는 2만 플러스이고요. 아지땅이 무엇인가 했는데 아프리카TV BJ 이름이라고 합니다. BJ 아지땅이 왜 검색 순위에 올라왔나 알아보니 사망설 해프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자신의 아프리카TV 채널 게시판에 오늘 좋은 곳으로 갔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망설에 휩싸였으나, 같은 날 오후 가족 대리인이 강남 모 병원에서 위세척 후 퇴원을 했다며 사망설을 일축했다고 합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유는 과거 타 BJ와 교제 후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어 많은 심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유추된다고 합니다. 바로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22일 검색어 3위는 베데스다가 차지하였습니다. 검색 조회수는 5,000 플러스입니다. 베데스다는 게임 개발사로 대표적인 엘더 스크롤 시리즈와 폴아웃 시리즈가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검색 순위에 오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베데스다의 모회사인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했다고 보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게임 개발 스튜디오는 15개에서 23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엑스박스 후속 게임작들이 기대됩니다. 검색어 2위입니다. 검색어 2위는 사미라가 차지하였습니다. 관련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사미라가 무엇인가 했더니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의 캐릭터 이름이었습니다. 사미라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이라고 하죠. 롤의 신규 캐릭터로 22일 라이엇 게임즈가 사미라의 정식 출시를 발표했습니다. 롤의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검색 순위였습니다. 검색어 1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색어 1위는 배터리데이입니다. 관련 조회수는 2만 플러스이고요. 미국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배터리데이가 우리나라 시각으로 23일 오전 5시쯤에 실시되었습니다. 배터리데이의 주요 골자는 반값 배터리를 양산하고 이를 탑재한 25,000달러 전기차를 3년 안에 내놓겠다는 것과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완전 자율주행차를 출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초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획기적인 수준의 기술 혁신은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테슬라
스텔라 주가는 하루 사이에 12% 폭락하였습니다. 극복. 수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색어 3위는 곽현아 씨가 차지하였고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곽현아 씨가 검색 순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12년도에 찍은 전망 좋은 집이라는 영화가 곽현아 씨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이 담긴 감독판으로 재배포되면서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소송에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곽현아 씨에게 2천만 원을 배상해 주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수요일 검색어 2위는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이 차지하였습니다. 조회수는 2만 플러스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41만 명에게 25일부터 세희망 자금 100에서 2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일반 업종과 특별 피해 업종으로 나뉘어 있으며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연매출 규모와 매출액 기준으로 대상 선정하며 특별 피해 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위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2차 재난지원금이 차지하였습니다. 조회수는 5만 플러스입니다.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2차 재난지원금이 24일부터 지급되게 되었는데요. 정부가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생계위기 및 육아 부담 가구 이렇게 총 4가지 패키지를 구분하여 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며 지원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3개월이라고 합니다. 내가 2차 지원금의 대상인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힘내라 대한민국 콜서비스 110번 전화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 선별 지급인 만큼 본인이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목요일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3위 검색어는 북한입니다. 조회수는 5천 플러스이며 관련 내용은 서해 북한 한계선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살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사살 후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하여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움직임에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위 검색어는 정준영 씨입니다. 조회수는 1만 플러스이네요. 정준영 씨가 검색어에 오르게 된 이유는 16년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후 최종 징역형이 24일에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준영 씨는 징역 5년, 최종훈 씨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검색어 1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차지하였습니다. 관련 조회수는 2만 플러스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등 흉악 범죄자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개인 운영 사이트를 말합니다. 이 디지털 교도소가 이슈가 된 이유는 2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재심을 열어 디지털 교도소의 전체 접속 차단을 결정하였기 때문인데요.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 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 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25일 해외 거주 중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가 차단해도 주소를 바꿔 계속 운영할 것이라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9월 25일 금요일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3위 검색어는 손흥민 선수입니다.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25일 새벽에 열린 유로파 3차 예선 슈켄디아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한 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또다시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시즌 개막 후 4경기 만에 5골 2개의 도움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 승리로 인하여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10월 초에 홈에서 이스라엘 리그 마카비 하이파와 조별리그 진출을 걸고 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2위 검색어를 알아보겠습니다. 2위는 롤드컵이 차지하였습니다. 검색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25일 2020 LOL 월드 챔피언십의 플레이인 스테이지의 첫 경기를 실시하였다고 합니다. 총 5경기가 펼쳐졌는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경기는 PSG 탈론 팀의 경기였다고 합니다. 한국인 선수의 비자 문제로 2명의 선수를 긴급 수혈한 PSG 탈론이 첫날 2승을 거두며 역시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였다고 합니다. 25일 금요일 1위 검색어는 진주 1943입니다. 조회수는 2만 플러스입니다. 1943이라는 프랜차이즈 술집의 진주점에서 성희롱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1943 진주점 술집 사장 및 직원들의 단톡방에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대화를 주고받은 캡처 장면이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삽시간에 퍼졌다고 합니다. 단톡방에서 논란이 된 1943 진주점 사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본사와의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가게를 폐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망의 토요일 검색어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검색어의 경우 부동의 1위 검색어인 로또를 제외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한 방에 검색어 3위는 보건교사 안은영이 차지했습니다.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보건교사 아는형은 네이버 포스트 연재되었던 소설을 넷플릭스 시리즈 드라마로 제작하여 공개된 미스터리 판타지 액션 코미디물이라고 합니다. 25일에 첫 방송을 실시하였고 출연진은 정유미, 남주혁, 문소리 씨 등이 나온다고 합니다. 바로 2위로 넘어가겠습니다. 2위는 황신혜 씨가 차지하였습니다. 검색 조회수는 1만 플러스입니다. 황신혜 씨가 검색 순위에 오르게 된 이유는 26일 아는 형님에 출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아는 형님에는 드라마 5 삼광빌라에 출연 중인 배우 황신혜 씨와 전인화 씨가 출연하여 전성기 시절의 미모 이야기와 가장 예쁜 후배로 송혜교, 신민아를 꼽았다고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검색어입니다. 토요일 검색어 1위는 박세욱 씨가 차지하였습니다. 관련 조회수는 2만 플러스입니다. 박세욱 씨는 MBN의 보이스 트롯의 출연자로 뮤지컬 배우와 노래 음반을 내었던 경력이 있다고 합니다. 25일 보이스 트롯 마지막 무대인 결승전에서 오래오래 살아주세요를 열창하며 최종 10인 중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상금이 1억 원이나 된다고 하네요. 오늘의 주간 검색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